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쪽으로 차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좁은 길이죠. 그런 길에서 앞에 차가 느리게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? 아주 빨리 좀 가세요. 빵빵빵빵 하시나요? 에이 뿌랑 하면서 중앙선 넘어서 앞차를 추월하시나요? 원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앞에 사고나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앞에 주차된 차가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지만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는 것은 안 됩니다. 황색 점선은 추월할 수 있지만 실선은 안 됩니다. 그런데 좁은 길에서 앞차를 추월하다가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.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. 앞에 차량 안전거리도 유지되어 있고요.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니 거의 커브길에서 뻥 뚫린 직선도로에서도 그런 곳에도 추월하면 안 되는데 커브길에서 시야가 안 된 데서 그렇게 추월하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량 꽝 부딪히고 뒤로 밀리면서 불박차랑 에이구 불박차 운전자 뱃속에는 태아가 있습니다. 임신 중이에요. 아 불박차 운전자는 내가 다친 거 이거보다도 우리 애기 잘못될까봐 그리고 당연히 100대 0으로 당연히 100대 0일 줄 알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닙니다. 죄송하게도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. 앞차 잘못 20%. 무슨 소리예요? 앞차가 속도가 빨랐네요. 제한 속도 60km에서 60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. 저는 정상대로 갔는데요. 그 속도 조사하면 다 나와요. 나중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조사하면 속도 나옵니다. 60보다 초과했으면 그게 앞차의 잘못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? 우선 과실비율보다 아기가 더 걱정되죠. 불박차 수리비는 450만 원이나 나왔답니다. 왕창 망가진 거죠. 그런데 다행히 아기는 괜찮답니다.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. 사람이 더 중요하죠.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기가 더 중요하죠. 그런데 엄마도 전신 타박상인데요. 엄마는 치료를 못 받아요. 일반적으로 임신부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혹시 내가 치료받다가 엑스레이 찍다가 MRI 찍다가 물리치료 받다가 태아한테 잘못될까 봐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? 일단 병원에 가서 내가 아픈 데는 다 얘기해야 돼요. 정형외과, 신경외과 가서 저 목도 아프고요, 허리도 아프고요. 지금은 치료를 못하지만 출산 이후에 그때도 계속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아기 걱정하시느라고 내가 아픈 곳을 얘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내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사에서는 그때 다친 건지 아기나타 다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. 라고 해서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병원에 꼭 가보세요. 자, 이제는 과실비율을 얘기하겠습니다. 불박차가 과속했다고요? 근데 그 차는 불박차를 더 앞질러 가려다 사고 났잖아요. 그 차가 더 빨랐잖아요. 몸 묻은 개한테 뭐라고 그런다듯이. 이게 불박차의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요? 불박차가 과속인지 아닌지는 불투명합니다.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한 67, 68 그 정도는 과속이라고 그러나요? 어떤 분들은 60에서 61도 과속이야.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분도 계세요. 왜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?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0km 정도에서는 허용치죠. 그 정도는 단속도 안 해요. 가다 보면 이 크루즈 차량도 아니고요.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. 플러스 10% 정도에서는. 그런데 만일 불박차가 시속 70을 넘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그게 잘못일까요? 과속이 과실로 문제되려면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여야 됩니다. 또는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졌어야 됩니다. 과속 때문에 일어났나요? 나는 앞차랑 안정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커브길에서 속도 줄이면서 정상대로 돌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그 차가 다가올 때 느낌이 이상해서 빵! 순발력도 강했어요.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커브길에서 절대 추월하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안 보이잖아요. 직선도로에서는 이렇게 보고 차 안에 붕! 원래 그것도 안 돼요.
빨리 가려면 앞차한테 양해를 구해서 빵빵해서 앞차가 비상등켜 옆으로 비켜줄 때 그때 가야 되죠. 안 보이는 커브길에서 빠르게, 커브길은 원래 천천히 가야 돼요. 서행할 장소입니다. 근데 오히려 속도를 더 높여서 가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랑, 맞은편에 오는 차도 완전히 날벼락 당했죠. 두 사람이 날벼락 당한 겁니다. 맞은편 차, 불박차. 그리고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다면 그것 때문에 결과도 커진 건가요? 그게 아니고 상대차가 중앙선 넘어갔다 맞은편 차를 꽝 붙이면 뒤로 뛰어지면서 불박차는 멈추면서 그때는 이미 커브길에서 60 이상 달리면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. 이탈합니다. 불박차 속도 사고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시속 한 40이나 될까요? 50이나 될까요? 속도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까 과속한 거 있잖아. 과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모르고요. 또 아까 과속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. 상대차는 더 빠르게 왔습니다. 시속 60도로에서 60, 65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더 빨리 가려고 한 상대차가 잘못이지 불박차 조금 제한속도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일 수는 없고 또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고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0.0000001%도 안 보입니다. 이번 사고 100대 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날벼락 당한 맞은편 차, 불박차 운전자,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 뱃속에 있는 태아 셋 다가 날벼락 당했어요. 그래서 이번 사고는 3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.